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오랜만에 또 편집을 했다 보니까 중간에 약쟁이 트랙이 좀 뒤로 밀려가지고 소리가 막 겹쳐서 나왔어. 한 업로드 했을 때 그거 확인을 체크 못하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로사라는 분께서 오디오 겹쳤다 하고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얼른 끌어내서 다시 고쳐서 올렸는데 니들은 왜 안 들어보냐 그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듣죠. 왜 안 들어요, 약쟁이?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몇 명 계시지도 않는 구독자 그런 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뭐 했죠 우리가 제목이? 뭐 했는지도 기억. 이니셜인 맞지? 이니셜린. 이니셜인의 그 거시기를 한 다음에 더워. 야, 에어컨 좀 켜봐. 네. 이니셜인의 뭐였더라? 비밀 아니고 뭐였지? 이니셜인의 서? 이니셜린의 바수꾼? 이니셜인의 개. 비명? 이니셜인의 예언? 뭐였지? 제 생각이 안 나네? 그거를 보고 나서 벤시. 이거 생각날 리가 없네요. 벤시요. 생각날 리가 없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그 예술영화에 가까운 걸 한번 봤잖아요. 네. 그래서 필 받아서 한번 또 그런 걸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온 영화가 가가린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보고 좀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도 봐야 된다. 보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 금기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니들도 당해보라고 내가 해놓은 거야. 네 양 본 거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가린, 이게 그 2020년 칸에서 초연한 바로 그 작품이고요. 비교적 신예 감독인,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파니 리에타르와 제레미 투르의 데뷔작입니다. 그 전에 다큐멘터리랑 단편은 몇 번 찍었다고 하는데 장편은 이걸 입봉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프렌치 디스패치로 좀 잘 알려진 리나 쿠두리라는 여배우가 나오거든요.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 그 외에 다른 배우들은 알만한 배우가 아무도 없어요. 드니 라방 한 번 빼고. 거의 뭐 찬조 출연처럼 나오는 드니 라방 한 명을 빼고는 우리가 알만한 배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내용은 현대 프랑스입니다. 그 실존하는 아파트래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노후돼서 철거를 당하는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빈민가와 그 빈민가 생활을 연구하는 이 감독들의 친구가 내가 지금 연구하는 이 아파트 가가린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철거가 되게 생겼다. 그래서 와서 여기 사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좀 찍어달라라고 이 감독들에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다가 이건 다큐멘터리보단 극영화가 좋겠는데 해서 5분짜리 단편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3, 4년이 지난 후에 장편으로 다시 만들게 됐다는 사정이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현대 파리이고 실제 이 아파트는 파리 13구역에 있대요. 파리 13구역 가봤습니까? 아니요. 약쟁이는 어디 1구역에서만 있었지? 저는 무슨 구역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남들 가는데 가고. 깃발 따라다녔어요? 패키지 갔다 왔어? 아니요, 그냥 남들 가는 관광지 갔을 거고, 숙소는 좀 외곽에 있었으니까 좀 사람 사는데도 보긴 했겠지만 그게 몇 구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13구역에 있는 아파트, 실존한 아파트 13구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빈민 아파트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 아파트에는 이 아파트의 이름은 가가린입니다. 가가린.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이제 자료화면, 옛날 자료화면 같은 게 막 이렇게 플레이가 되잖아요. 소련이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키고 그 우주인이 그 체제의 우수함을
상징하는 이제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이었죠. 체제의 우수함을 상징하는 선전물이 되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순회 공연 같은 걸 하는데 그때 프랑스에도 갔대요. 그래서 이 가가린이라는 아파트가 준공할 때 가서 그 준공 테이프 끊고 기념식수하고 이랬던 진짜 사실인데 그게 영화 초반에 그 자료 화면으로서 이렇게 쭉 나오죠. 뭐 얘기하다가 이 가가린 얘기가 나왔지? 유리 가가린? 유리. 하여튼 아파트 이름은 그래서 가가린입니다. 왜 그때 당시 이 지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구청장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 이런 시형 아파트의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지은 거고 뭐 구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요 지역에는 빈민가답게 이제 노동계층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때 공산주의가 유럽을 배회하던 때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름은 그렇게 지어질 수 있었고 영화로 다시 돌아가면 철거를 앞둔 가가린에 지내고 있는 유리라는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사람 찾아 도망갔고 애 버리고 혼자서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생활하는 애죠. 근데 이 아파트는 그래도 나름의 공동체가 아직 무너지지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라서 뭐 이웃들의 도움 이런 걸로 좀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이 유리라는 소녀는 꿈은 우주 비행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그 하늘의 별 보고 누워있고 옥상 가서 방에는 그 테니스공이나 이런 거 큰 공 작은 공 천장에 매달아서 그 태양계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 소녀는 이 아파트가 철거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무섭지 애인데 그럼 나 어디가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엄마가 여기로 돌아와야 될 텐데 이거 없어지면 엄마가 어디로 오나. 엄마는 맨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라도 이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나 도와주는 사람들 이웃들 친절한 이웃들은 다 여기 있는데 이게 해체돼서 뿔뿔이 흩어지면 난 어떡하나 겁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요. 안전진단 같은 게 나올 때 아파트에 고장난 부분이 많으면 철거 판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는 소소한 수리를 계속 해줘. 자기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그래서 뭐 이미 오래전에 고장나서 운행을 멈춘 엘리베이터도 어떻게든 고쳐보려 하고 뭐 형광등 같은 거 복도의 형광등이든 뭐 간단한 배관이든 이런 걸 계속해서 수리를 합니다. 자기 절친 우삼이랑 함께.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이 유리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손보고 있는데 친구인 우삼이가 어떤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또래 여자애를. 걔가 이 기계에 대해서 좀 알고 부품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수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려온 그 동네의 소녀 이름이 디아나입니다. 이 디아나는 알제리계 이민자 같아요. 여기 영화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알제리계 배우고 알제리계 프랑스 배우고 이 아파트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이 동네에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캠핑카촌, 트레일러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민 와서 좀 그런 데서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이 여자애랑 이제 친해지게 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두 청소년들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이제 서로 불이 붙겠어요. 해서 이렇게 나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저 여자도 나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식의 알콩달콩한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철거가 시작되죠. 그래서 주민들은 하나씩 다 이사를 나가고 이 아파트 전체 이게 한 10몇 개 동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영화에서는 뭐 거대한 한 동 정도로 보이죠? 네. 거대한 한 동. 한 13층, 11층 건물이고 세대수가 못해도 한 몇백 세대는 사는 것 같아. 네. 근데 다 나가고 거기에 이제 유리만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나간 옆집 아줌마가 어제 너희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너희 엄마가 내일 너 데리러 온다 하더라. 잘 됐다. 그래서 또 만나자 고 안녕하고 아줌마가 또 이사 갑니다. 혼자 남은 가가린이 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멀리 건설 현장에 있는 타워 크레인, 엄청난 높이겠죠? 타워 크레인에서 불빛이 뾱뾱뾱 하고 반짝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모스부호인 거죠. 얘는 우주 비행에 관심이 있는 애라 모스부호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모스부호는 바로 디아나가 밤에 자기만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몰래 올라가서 야경을 즐기는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서 가가린 아파트를 향해 보낸 거였어요. 유리를 부르는 신호였죠. 유리라는 모스부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그걸 보고는 이거 모스부호구나. 디아나 이렇게 또 자기 방에서 불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서로 모스부호로 얘기를 주고받죠. 너는 언제 가니? 너밖에 없어 그 아파트에. 하니까 나 내일 가 하면서 여자애가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해요. 그 남자애는 또라이 뭐 이러면서 알콩달콩한 그런 저기를 하죠. 얘 이제 서로 좀 여자애도 얘한테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내일 간다니까 좀 여자애도 좀 약간 아쉬운 거야. 근데 얘는 엄마가 진짜 데리러 온다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엄마가 당연히 가야죠. 유리 입장에서는. 근데 다음날 엄마가 오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유리는 엄마 방 침대에 편지와 약간의 현금이 놓여있는 걸 발견하죠. 엄마 들어왔다 나간 거야.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워서 얼굴이라도. 그러니까. 아니 뭐 김치찌개라도 좀 하나 끓여주고 애 밥도 못 먹고 다니는데. 고시원이라도 하나 잡아주든지. 현금 모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현금 그것도 한 몇만 원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용돈밖에 안 되겠다. 보면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지. 데리고 가기 싫은데. 데리고 가기 싫. 엄마는 싫은데. 엄마 싫다는 거잖아요. 못 데려간다는 편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진짜 제일 너무하더라고요, 엄마가. 완전히 모든 게 무너졌죠. 이게 완전 큰 좌절에 빠지죠. 그래서 홧김에 벽을 두드리다가 이 집을 벽이 구멍이 뽕 뚫리면서 옆집하고 벽 통하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어차피 혼자 남은 거 여기서 그러면 나만의 월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얘 7층 사는데 7층 전체 벽을 다 뚫어서 집집마다 전체 방을 다 하나로 연결한 다음에 그 안을 우주 정거장처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마션에 나온 것처럼 온실도 만들어서 각종 채소도 키우고 빗물을 옥상에서 받아서 그게 어디로 연결해서 이 7층에 있는 자기 우주 정거장까지 유입되게도 만들고, 또 철거를 하는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모든 빛이 새나갈 만한 창문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막아서 안에서 빛이 밖에 안 새나가도록 하기도 하고, 그다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다 우주 정거장인 것처럼 꾸며놔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워다가. 그러면서 이 안에서 혼자 자급자족의 생활을 두문불출한 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구리끈 빈병 주스로 돌아다니던 디아나랑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디아나가 깜짝 놀라죠. 너 또란자들이 왜 여태 여기 있어?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로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경비원이 와서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 유리의 은신처 집으로 둘이 몸을 숨기게 되죠. 그 안에서 이 여자애가 유리가 꾸며놓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이 디아나 여자애도 기계에 대한 어떤 덕후였기 때문에 거기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안에 유리가 자기 힘으로 꾸며놓은 이 여러 가지 인테리어들을 보면서 야, 이 오지게 잘하네 이런 느낌. 그리고 온실 갔더니 와,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깜짝 놀라지고, 한겨울인데 어떻게 토마토가 자라지? 퀘벡 품종이라 추위에 강해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거기서 이제 뽕을 좀 먹어요. 그러다가 어디 또 밀실을 발견하고 저긴 뭐냐 한번 볼래?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온 방을 깜깜하게 다 막아놓고 창문 쪽에 판자를 대서 판자에 구멍을 뚫어서 별자리 모양대로 구멍을 뚫어서 빛이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별자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아주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우주 비행사를 꿈꾸던 소년이었으니까 또 우주에 있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그 공간을 보고는 여자애가 이성을 꺼내 놓습니다.
유리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지. 급속도로 이 둘이 어떤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디아나도 이 유리를 자기만의 은신처였던 네. 타워 크레인의 밤에 몰래 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네. 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요. 드디어 유리가 여기서 이렇게 좀 행복한 시간을 갖고 해피엔딩이 되나 보다 했는데 일은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이 둘이 데이트를 마치고 디아나네 집으로 유리가 디아나네 집으로 디아나를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 그 캠핑카 촌, 그 트레일러 촌에 철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중장비들이 그 트레일러들을 마구마구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허망하게 바깥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었고요. 깜짝 놀란 디아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그 경찰들한테도 따져 묻고 아빠한테도 막 묻는데 다들 묵묵부답이죠. 그리고 아빠는 우린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아마 알제리 말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리는 가지 말라고 잡습니다. 거지 뭐 나랑 있으면 되죠 너. 하지만 디아나는 아직 어리잖아요. 애니까. 네. 안 돼. 나 가족과 함께 가야 돼 하고는 떠나버리게 되죠. 이제 이웃도 떠나고 엄마도 떠나고 유리도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여기 있고 디아나도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유리. 드디어 이 건물의 철거 일정이 잡히고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용 폭탄이 건물에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폭탄을 터뜨려서 건물 해체를 하는 날. 각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전 주민들이 이 가가린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아파트 앞으로 모여들게 되지요. 그래서 철거반들이 폭탄을 작동시키려는데 안에 있는 가가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스포일러 하나도 안 했다 진짜. 그냥 오늘 마지막 5분 남겨놓고 다 얘기하신 거 아니야? 아니 내 얘기만 들은 사람은 5분인지 모르지. 와. 어떻게 될 것인지. 어차피 근데 이거 좀 사람들이 안 봐. 이거 좀 손 가기 힘든 영화야. 좀 힘든 영화야. 어떻게 재밌었어요? 아니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이니셜인의 벤시가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이니셜인의 벤시가 재밌었어요. 그래? 거기 막 잘라지는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럼요. 피 튀고. 영화에 피가 좀 나와줘야 흥미중진하구나. 흥미중진? 흥미진진하구나.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까? 뭐 재밌었어요? 네,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벤시 그거보다는 이게 나요? 네, 저는 약간 프랑스 예술 영화 했던 기왕 얘기하시면 당당하게 하십시오. 왜 프랑스 영화랑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마블 좋아하잖아요. 마블 환장하잖아요, 마블. 그건 또 그것대로 디즈니에 나오는 마블 그 쓰레기 드라마도 다 본다면서요. 쓰레기 아니고 명품이죠, 그것들은. 진짜 그 예전에 디즈니 플러스 개업하고 처음에 나온 그 마블 드라마가 뭐야? 뭐였지? 블레어 워치 나오는 거. 블레어 위치 나오는 거. 그 마을에서. 비전. 비전. 무슨 비전? 텔레비전. 하여튼 그 블레어 위치가 어떤 마을. 완다비전. 완다비전이. 완다비전. 그거 엄청 재밌고 이걸 봐야지 다음 시리즈 나올 때 뭘 알 수 있고 막 모든 그 비밀이 여기에 다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꼭 보라고. 내가 그때 보고 와서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지금 와서 그 수만에 나온 그 마블 드라마들의 평가가 어떤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다 쓰레기라고 지금 평가가 다 쓰레기라고. 이 영화도 보면 아시겠지만 재미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똑같습니다. 그게 마블 그거는 봐야 됩니다. 이제 마블 영화도 안 보는데 마블 영화도 이제 나와요 안 보는데 그걸 보라고. 네. 또 이제 또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우리 케빈 파이기 선생님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네. 오히려 지금은, 플래시 봤는데, 플래시 재밌어. 플래시 재밌고, 네. 갑자기 뭐 딴 영화 얘기지만, 플래시는, 팀버튼 배트맨 봤어요? 아니요. 팀버튼 배트맨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이면은, 질입니다, 보는 순간. 야, 거기에, 하여튼 질이고, 좀 아쉽더라고. 이걸로 끝나거든요, DC는. 그리고 이제 다시 리부트 되는데, 네. 아니 진작에 좀 이렇게 만들어갖고 좀 하여튼 엄청 재밌고 요번에 그 스파이더맨 나왔잖아요. 애니메이션. 그것도 엄청 재밌다. 지려요. 또 지려요? 그것도 지리는데 2시간이 넘어서 지려요. 네.
별 반 진짜 개는 빠지지만 지리시는 진짜 지릴 수도 있어. 나이 먹은 분들은 2시간 20분 되나? 10분 되나? 근데 그것도 엄청 재밌고 거기서 좀 새로운 게 보통 거기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자기 그러니까 삼촌을 잃으면서 각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스파이더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걸 이제 마음에 새기고 악마가 되지 않고 영웅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일이 이 스파이더맨 이 애니메이션 그 스파이더맨한테도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벌어질 거라는 거를 어떤 시공간의 뒤틀림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됐어. 근데 얘는 그걸 막고 싶은 거야. 근데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그 일이 벌어져. 그래서 자꾸 돌려. 또 가서 막아. 또 가서? 근데 또 벌어져. 또 가서 돌려. 그래서 멀티버스를 막 존나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막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 그 모든 멀티버스의 수장격인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런 노력을 해봤던 스파이더맨. 근데 막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걸 바꾸면 이 멀티버스가 조금씩 균열이 생겨서 전체 멀티버스가 무너진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체 멀티버스의 그 무한대의 스파이더맨을 다 규합해서 멀티버스 세계를 차원을 넘나들면서 이 멀티버스의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들을 다 잡아서 자기 세계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스파이더맨에 포착이 된 거지. 얘가 멀티버스를 자꾸 돌아다니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는 빌런으로. 그래서 얘를 막으려는 스파이더맨의 일군과 그걸 하려는 스파이더맨이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 스파이더맨은 아니다.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말리면서 그 사람 그 고통이 있어야 너가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다. 받아들여라. 라고 하고 얘는 아니다. 그 작은 희생을 막고 나 스파이더맨 될 수 있고 또 그 작은 희생을 막고 멀티버스가 무너지지 않게 우리 할 수 있다.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 라는 싸움 갈등이 고조되다가 끝나. 이제 3탄으로 넘어가요. 아 진짜요? 근데 그런 내용인데 플래시맨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플래시가 빛보다 빠르게 플래시맨이 아니라 플래시도 그게 옛날에 TV 시리즈 나왔을 때 플래시맨으로 방영을 했어. 나 아기 때. 그래서 내 기억엔 플래시맨이야. 그 플래시 그 영화에서도 플래시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과거로 간다. 과거를 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갖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차원을 간 거야. 다른 차원의 과거. 거기 가서 자기 엄마가 안 죽게 계속 노력을 하거든. 과거를 바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비 효과가 돼서 엄청난 다른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배트맨이 원래는 저기였잖아요. 벤 애플렉. 그쵸. 다른 배우로 바뀌어요, 근데 배트맨이. 그것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좀, 올드 팬들한테 좀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막으려는, 어느 순간 각성해서 플래시가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려는 또 존재가 나타나. 그게 막 엉켜있는 좀 그런, 그 두 편을 연속해서 보면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굉장히 볼만합니다. 영화 자체도 재밌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화 소개를 마치는 걸로 하고. 네. 훨씬 더 신나게 말씀하셨죠. 앞에 메인 영화보다. 자, 오늘 녹음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가가리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이 작가였습니다. 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리는 어디까지 얘기했지? 재밌었냐고. 재밌었다고. 저도 재밌었습니다. 제 체질에 맞다. 근데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런 저런 막 철거 위험, 어떤 빈민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유복하게 컸잖아. 그렇죠. 아쉬울 거 없이 자랐고. 저는 사실 철거 직전에 아파트에 살았어요. 어른 돼서? 아니 어렸을 때. 지금 체육관도고 철거. 맞아, 지금 체육관. 그렇다. 물도 안 나오고. 물은 나와요. 물이 안 빠져나가서. 그렇지. 배수구가 없고. 배수가 없고. 회원님들 샤워하시면 받아서. 양동에 받아가지고. 회원님들이 고무다라이 위에 들어가서 샤워한다네. 그렇죠. 물 안 튀게 하려고. 그럼요. 때는 밖에 나와서 밀고. 안에서 건식 욕실처럼 일본식으로 타는 공유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런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뭐 이런 동네에서 어릴 때뿐만이 아니지.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성인이 돼서도 한동안 저런 데 살았었죠. 공감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이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 청소년이 어떤 고립된 환경 속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우리 번창해가는 도시의
이면에는 또 이런 식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환상적인 마법적 연출로 보여준 그런 작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 감독이 이 사람들 불쌍하다 이렇게 그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저 사람들이 뭐 피해자다 이런 식의 시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담한 거 거의 진짜 다큐멘터리 같아. 그 톤은. 하지만 그 연출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마법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남자 주인공 유리는 촬영 당시 17세였대. 만 나이겠죠, 미국이니까.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니까. 17세. 그러니까 청소년이 맞지? 저 여자 주인공 디아나는 어려 보이잖아요. 네. 저 때 당시 20대 후반 29 막 이랬어. 엄청 애띠네요. 그러니까는 배우 캐스팅부터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은 캐스팅을 하냐 이거야.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너무 이제 모르겠어. 뭔 말을 하는지. 그래서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는. 이 유리 가가린 뭐 감추질 않죠. 소련의 유산이라는 거를 그 영화 처음부터 뭐 자료화면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자료화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리 가가린 이 가가린이라는 이 공간 자체도 그렇고 이 유리라는 주인공은 이제는 뭐 이념 논쟁은 다 끝났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제의 경쟁도 이제 끝난 거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공산주의가 좋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밖에 없어. 거기서만 공산주의를 입에 올리지 그 누구도 공산주의 뭐 입에 올립니까? 그 정도로 사멸된 거 세상인데 거기에 남은 마지막 공산주의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유리가 가가린이라는 공간은 이를테면 어떤 가상의 공산주의 국가 아니면 소련의 해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웃들이 다 이제 떠나가잖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다 떠나가고 공산주의는 해체되고 있는데 유리는 과거의 영광 우주 비행하던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과거의 영광에 아직도 빠져 있어. 못 벗어나고 있어요. 공산주의에서. 그러다 나중에 마지막까지 자기 편일 줄 알았던 여자친구마저도 마지막에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옥상에 누워있는데 여자친구한테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그때는 여자친구가 아니었죠. 디아나가 난 미국 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달러가 좋다 이거야. 그리고 유리한테 되묻죠. 너는 뭔데 꿈이? 그러니까 유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언제까지나?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 너는 언제까지 공산주의자 할 거냐? 지금 다 지금 미국이 대세야. 그런 거죠. 이렇게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러던 애였는데 이제 사랑에 빠지고 얘 이제 나를 좋아해서 여기 남자 공산주의 하자 하는데 아니래. 갔어.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카자흐스탄이 소련 해체할 때 마지막으로 탈퇴했거든요. 여자친구 카자흐스탄이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혼자 그 안에서 어떻게든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주선 꾸미고 막 온실 만들고 그 우주 공간을 연출한 방도 만들고 막 어떻게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유리는.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폭파는 예정대로 다가오죠. 폭탄이 다 설치되고 이 가가린을 철거하기 위한 그 작업은 착착착착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야, 너 계속 그거 하면 너 같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너도 같이 가는 거야. 그 직전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짜낸 기술로 SOS 한번 치는 거죠. SOS. 마지막 장면 그 SOS 치는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여태까지 마지막까지 버텼으니까 그래도 저건 낭만으로 봐줘야 돼. 마지막까지 버틴 공산주의자는 낭만적인 거야. 그래서 낭만적으로 SOS 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떠나갔던 우리 연합의 일원들 얘를 구조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네. 눈을 뜬 기절해 있던 유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그 사람들을 보더니 미소를 씩 지어요. 역시 자본주의의 맛. 그래. 그래서 이제 뭐 가야지.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러면 석유 재벌 될래?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 이게 아무리 봐도 그럴싸합니까? SOS가 뭐 이렇게 구호 물품을 위한 서방 세계에 손을 내미는 거죠. 서방 세계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뭐 쌀 보내달라 이런 거 아니고? 이번에 서방 세계에 손을 내미는 거고 좀 있으면 이제 뭐 푸틴 같은 애들이 나와서 아니 다시 공산주의 할래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어떤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자이자 로맨티스트에 대한 어떤 뭐 찬각쯤 되려나? 찬각까지는 아니더라도 헌사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사라져가는 공산주의 막시즘에 대해서 뭐 소련이 공산주의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소련이 한 거는 뭐 막시스가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 해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그거는 일단 독재였죠. 독재를 한 거지 걔네들은. 어쨌든 그 마지막 로맨티스트 공산주의자에 대한 아쉬움 뭐 이 감독들이 어떤 소셜리즘 같은 거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 같아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이제사? 아니요. 그거 끝났는데. 옛날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대학교 들어가면은 한번 뭐 세미나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는 과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연령층이 엄청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할아버지들도 막 들어온다며. 네.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30년 동안 한의원 한 할아버지가 약간 운동권에 계셨던 분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대학교 다니시다가 그런 세미나 듣고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조금은 이렇게 접할 기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동아리를 민중가요 동아리 거기에 들어가지고 또 들불 뭐 이런데? 네. 저희 무슨 축구인지 뭔지 또 하시고 축구인지 야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동아리 뭐 많이 하셨네요. 원래 여자친구 없는 애들이 네. 동아리 오지게 들어. 저희 과 안에 동아리가 엄청 많았어요. 학교 동아리가 아니라 과 동아리야? 과 동아리. 전부 다 과 동아리였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한의사 여자 한의사 한번 사귀어보려고. 지금 과내 동아리 엄청 들었구만.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근데 또 그런 뭐 어떤 봉사활동 동아리나 이런 것들도 약간 그런 쪽이 많았어요. 그렇고 대학생 때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는 뭐 고대에서 막시즘 무슨 뭐 그런 것도 했잖아요. 행사 같은 거. 무슨 행사요? 막시즘 해가지고 뭐 그때 나는 고대 근처를 가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뭐 세미나를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몇 차례. 그때 이명박 정권 때였나 보다. 그때 노무현 때인가? 하여튼 그런 세미나 같은 걸 몇 번 열기도 했어요. 뭐 환경 관련한 것도 하고 막 하고 거기도 한번 재미삼아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좀 아니다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맛을 좀 보려고 하다가 그만뒀죠. 그래서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가 좋다거나 혹은 아니 나쁘다는 인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하도 어릴 때 반공 교육을 받아서. 근데 거기서라도 뭔가 건질 게 있나 싶어가지고 기웃거려 봤는데 여학생이 없어. 네. 건질 게 없어. 근데 다들 뭔가 이렇게 이념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갔다가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그냥 관심을 막 유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주 깊게 연구를 안 해서 그렇겠지만 어디나 사람 모이는 데 가면 이상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뭐 어떤 주인은 믿더라도 주의자는 믿지 마라 라는 말이 있듯이 뭐 하여튼 그래서 공산주의에 관심이 없으시고 약장에는 공산주의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여기 빨갱이는 없는 곳입니다. 여기. 네. 여기서 건들건들한 친구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 아파트의 거주민은 아닌 것 같아 걔는. 그놈식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초반에 그 무리 중에 하나예요? 유리가 그 30유로 빌려준 애한테 그 갚으라고 이렇게 할 때 그 30유로 빌려간 애가 뻔뻔하게도 야 신발 사서 돈 없어 하면서 안 갚잖아요.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거기 있는 그 불량해 보이는 소년들 1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해야 이제 약쟁이 약 파는 애인데 약이라고 해봐야 뭐 큰 저긴 아니고 그냥 대마초 정도 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도 보니까 고아야
그러면서 이제 연명하는 애 같은데, 이 아파트가 이제 주민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데인 줄 알았는데, 얘는 이제 아무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약 팔기가 좋은지 이 동네 와서 자꾸 약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철거반들한테 걸려갖고 계속 너 자꾸 들어오지 마라. 경고를 먹다가 극기하는 두들겨 맞고, 나 한 번만 더 나 때리면 나 뛰어내릴 거야. 막 이런 소리 유리한테 막 하고. 얘가 이제 유리에 좀 감화가 되죠. 유리가 이렇게 집을 꾸며놓은 걸 우연히 보게 되고, 평상시 유리랑 뭐 별로 친한 것도 아니고, 뭐 괴롭히는 쪽에 더 가까웠을 텐데, 다 떠나고 혼자 남아있는 유리, 그리고 자기도 뭐 가족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테 감화가 돼서 온실을 가꾸는 것도 도와주고 이러다가 한 번 또 두들겨 맞고 떠나잖아요. 떠나진 건지 진짜 어디로 떨어진 건지 몰라도 자전거 타고 떠나잖아요. 짐 잔뜩 싣고. 내가 얘 볼 때 얘는 독일이야.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독이 서독이 흡수됐잖아요. 그 두들겨 맞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망치로 해머로 맞아서 허물어지는 것 베를린 장벽이 의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봐, 멍들었잖아 얼굴에. 베를린 장벽 그거 부실 때 봤어요? 사람들이 해머를 갖고 들어와서 막 온갖 시민들이 와서 그걸 막 때려 부셔요. 나 옛날에 그 장면 봤어요? 그때 약장이 대학생 때였으니까. 지금 몰라겠네. 출신은 터키 출신인 걸로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우방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무너지고. 이 아파트에 같이 살던 애는 아니니까 보니까 소련의 연방은 아니었어, 분명히. 외부에 있는 공산주의면은 이제 동독이다. 아니, 살다가 이제 쫓겨나니까 바깥에서 진을 치고 했던 게 아닌가요? 다 쫓겨나고. 안 사는 척 하면서 살았던 거 아닐까요? 거는 만약에 얘가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면. 네. 철거반들이 그 벽을 이렇게 쳐놓잖아요. 네. 그 벽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출구가 있고 그걸 모를 리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리한테 물어보잖아. 아, 그것도 궁금한 게 한 번 이거 걔 때문에 철거반이 들이닥치잖아요. 온실도 한번 보고. 근데 왜 이건 얘 안 쫓겨났냐? 네. 얘가 거기서 산 줄 알았겠지. 잡아 끌고 나간 동독 얘가 여기서 살고 이걸 다 해놓은 줄 알았겠지. 그러면서 철거반이 어차피 뭐 풀떼기야. 폭파시켜서 철거할 때 다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돈 되는 것만 뜯어갔을 거 아니에요. 뭐, 배관이나 이런 거, 뭐 굴이나 뭐, 동관 이런 것만 떼갔을 거 아닙니까? 철거할 때. 그러니까 뭐, 뒀겠죠? 아무튼, 그래서, 영화는 일단 그런 것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는 이 빨갱이 감독이 만든 불순한 반동 영화다. 이 아파트의 생김새가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빨간 적벽돌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네. 이게 동독에서 70년대에 막 지었던 그때 당시 주택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당선된 수상이 대통령을 안 했지. 동독에서 뭐라고 해? 수상이 공약으로 내건 게 300만 호를 줘서 동지들을 주거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 해서 막 찍어낸 아파트가 딱 이 모양이거든요. 이걸 똑같이 생겼어. 그럼 이거는 이거는 가가린에서 실제로 했겠죠. 철거 전에. 실제 가가린 네. 철거 전에요? 네, 거기는 실제 가가린이고 저기 모여있는 주민들도 실제 주민들이래요. 그래서 다 모여서 그 아파트 철거되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었나? 일식 장면, 일식을 구경하는 장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보잖아요. 그때 일부 사람들은 전문 배우가 아니라 카메라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군 중에. 카메라를 쳐다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앞에 배우가 자기를 가리면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에 자기 얼굴 카메라를 보려고 이렇게 얼굴 옆으로 내밀어서 본다고 카메라를. 하여튼 동독에서 막 찍어내던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아파트를 노동자들이 노동자 서랍이라고 불렀대요. 서랍같이 생겼다고. 그거랑 똑같은 그런 디자인. 그럼 원래 그렇게 지었겠죠. 공산권의 뭐 산물이었으니까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잡배경도 있다. 이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그렇게 재밌는 영화고 추천해서 보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영화면 칸에서 상도 받았겠지. 근데 상 못 받았어. 아니 상 받는 영화만 좋은 영화는 아니잖아요. 재밌는 영화만 좋은 영화도 아니고 상 받는 영화만 좋은 영화도 아니죠. 상도 못 받고 재미도 없어. 그럼 이거는 좋은 영화 아니에요? 일단 상 받고 재밌는 영화는 아니다. 추천은 해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맨날
옛날 헐리우드 영화만 보면 사람이 좀 획일화가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저게 철거되고 신식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들어섰대요. 그리고 그 좋은 아파트가 그 내부에 중정을 만들어서, 중정이라는 건 건물을 미음자 모양으로 짓고 가운데를 정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 양식을 중정이라고 하는데, 중정을 만들어서 그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거를 세일즈 포스트처럼 썼나 봐. 근데 이때 당시 이렇게 지어졌던 공산권의 노동자 아파트는 녹지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는 녹지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아파트가 이렇게 더 훌륭합니다를 내세우고 싶었나?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제가 아는 거는 뭐 이 정도까지. 그래도 과거 공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아는 게 좀 있어서 한번 길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영화 자체가 막 재밌진 않았지만 볼만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사실 중간까지는 좀 지겨웠고 후반부로 가면서, 그러니까 쫓겨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고 유리 혼자 남고 할 때부터, 옛날 뭐 완전 똑같은 건 당연히 아니고 훨씬 더 힘든 상황인데 옛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집값도 많이 오르고 막 또 재개발 지역 같은 데서 막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한 8억 했는데 새로 이제 입주하고 나서 뭐 10억씩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분들이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하셨어요. 아, 내가 저기 살았었는데 이주하라고 할 때 팔고 넘긴 게 너무 후회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 거예요. 왜냐면 실제 거주민들은 쫓기듯이 이사를 많이 했고 오랫동안 쫓기듯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유혹이 있었겠지. 어떤 전문가들한테 내가 얼마에 니네 집 사줄 테니까 나가라. 나중에 재개발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은 순진해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오를지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는 꽤 큰 돈을 또 제시를 하고 또 이제 그 돈으로 어딘가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아쉽다는 기사님들도 있었고,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뭐 재개발에 참여를 했었어야 됐는데, 괜히 팔았다 하면서 진짜 10억을 손해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집을 못 뺀다는 거죠. 저런 거를 추진을 하는데, 동네에서는 자기는 난 여기서 뼈를 묻을게요! 왜냐면 재개발을 할 때 재개발 그 집을 하나 받으려면 추가 분담금이 이제 지금은 그것 또한 또 몇 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참여를 해서 내가 그래도 아파트 하나를 내 살 공간을 그 지역에서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좀 돈이 있어야지 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 돈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프랑스도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런 거는 나는 다른 나라에 대입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로 흥미진진하다고 하면 좀 미안한 얘기고 그래도 좀 볼만한 내용이 아니었나. 약간 감정이입도 되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저런 일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추천은 할 만한 것 같아요. 약쟁이는 왜 자꾸 서민 코스프레예요? 가난도 뺏어가 왜? 아니 코스프레가 아니라 그런 적도 있다고. 약쟁이 남편 변호사잖아. 약쟁이 남편 변호사 아닙니까? 지금 뭐 아니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넉넉하다고. 내 그런 적 없어. 뭐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난까지 뺏어가네. 참.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추천을 할 만하다. 나는 이게 1시간 반밖에 안 되긴 하지만 나는 이 1시간 반 이거 이게 왓챠에서 볼 수 있거든요? 왓챠 좀 있으면 이제 문도 닫는다는데. 진짜요? 네, 왓챠 없어지고. 인수도 안 하고 그냥 닫는 거예요? 뭐 그런다는데 왓챠 이거 그래 왓챠 뭐 6,000원짜리 제일 싼 거 해가지고 삼성카드로 결제하면은 20% 할인이거든요. 그럼 620이 1,200 할인에. 모든 삼성카드요? 내가 쓰는 걸 해주더라고요. 그 혜택이 그거 있더라고요. 스트리밍 20% 할인. 그렇게 해서 보려면은 그렇게 해서 보실 분은 보십시오. 근데 이게 과연 나는
이거를 공산주의의 어떤 대입으로 해서 읽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이는 내용만 보면.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거에 대입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보면은 큰 기승전결도 그렇게 크게 없고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큰 갈등도 없고 그냥 어린 소년의 그 어떤 고군분투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또 좀 굉장히 막 그 자극적이거나 막 눈물 쏙 빼고 막 이렇게 안 그리기 때문에 MSG가 없어요, 영화에. 요런 거 MSG. 네, 요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상적인 연출이 이게 미장센이 좋다라고는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집에서 작은 TV로 봤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도 잘 않고. 우리 문지기님께서는 재밌게 보셨는데. 문지기네 집이 네. TV가 68인치다. 8K. 홈시아타가 돼 있어가지고. 뭐 무슨 소리를 해. 되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모르는 소리. 그래서 이거를 추천할 수가 있을까? 문지기님 어떤 포인트에 재밌게 보셨어요? 아까 공산주의나 이런 거는 사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고 중간에 얘기하셨지만 이 소년의 입장에서 뭔가 다 떠나가고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감정이 이입을 해가지고 봤거든요. 애가 혼자 살고 있고 이 아파트는 다들 뭐 풍요롭진 않지만은 다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족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나가고 친구랑도 오해할 만한 걸로 또 오해가 쌓이고 그걸 못 풀고 또 헤어지고 또 이제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도 좀 안타까운 이 내용 때문에 떠나가고 또 보고 싶은 엄마는 온다고 했는데 또 사정 때문에 못 오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이렇게 사랑하는 뭐 첫사랑은 또 예쁜 첫사랑은 또 잠깐 짧지만 했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첫사랑의 이별도 크게 또 했었고 큰 아파트에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 혼자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또 그게 또 좀 예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재밌진 않지만 그래도 감동적이었다.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내 현실에 공감한다기보다는 그냥 저 소년의 감정을 이해할 것 같고 알 것만 같으면 그게 연출을 잘 한 거잖아요. 네. 또 이제 지 혼자 막 이렇게 사실 테니스 공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장난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지 혼자 살면서 그런 걸 모아다가 지 꿈을 갖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해놓은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슬프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별로 안 지루하고 안 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지기도 과거에 꿈을 쫓아서 방 안에서 열심히 나중에 의사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했던 아니요. 하지만 그래서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경험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SF 드라마라고 볼 수 있고 프랑스 영화고 억지로 뭐 미국 영화 좀 지겹다. 좀 새로운 거 한번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랑스 하면 또 예술 영화 아닙니까? 얘네들은 뭐든 하여튼 가져가면 예술을 해. 영화도 예술을 이럴 하고. 때 우리 친구 만드레님이 생각이 나네. 나라별로 분류 잘 해주시는데 프랑스 예술에 대해서 또 한 얘기 해주셨을 텐데 아쉽네요. 잘 살고 계신가? 눈물 납니다. 눈물 나. 프랑스 유머. 자, 그래서 그러신 분들 한번 뭐 보셔도 못 만든 영화는 아니니까요. 또 사람마다 보고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수도 있다.